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KMW 장대 양봉을 보면서 빨리 전문가님 연결해야지 막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님 주셨던 종목군들 요즘에 잘 가는데요. 그래도 큰 그림부터 좀 잡아봐야 되겠죠. 오늘 시장 한마디로 좀 표현 부탁드릴게요. 실적, 이거는 이제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펀더멘탈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하고 이제 이슈가 계속 좀 부딪히는 장세의 반복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에도 이렇게 표현해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계속 시장은 같은 맥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으로 판단을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눈에 띄는 포인트 몇 가지 좀 봐주세요. 눈에 띄는 좀 포인트라기보단요. 그냥 제가 생각한 제 가두리 안에서 주식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제가 시장 관련된 그다음에 주도주 관련되어서 이제 말씀을 좀 계속 좀 드렸었는데요. 5G 쪽을 제가 계속 좀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고 또 바이오 제약에서 또 옥석을 좀 잘 가려야 된다 해서 이제 제가 대량 생산이라는 좀 핵심 키워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또 CDMO 관련돼서 제가 바이넥스도 방송 중에 좀 추천을 좀 드렸었고 그다음에 뭐 5G는 다들 아시겠지만 KMW도 56,000원, 7,000원대, 그다음에 오이솔루션도 41,000원대, 그리고 이거 놓치신 분들은 제가 HFR하고 이너와이어를 또 추천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솔리드를 공략을 해서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5G 관련된 수단매를 좀 잘 타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대량 생산에 대한 이 핵심 키워드를 잡아야 지금 바이오 제약 관련된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이 왜 이 바이오는 올라가고 왜 이 바이오는 좀 빠지는지 이 포인트를 잘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단키트 쪽 관련되어서도 제가 순환매매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시세 크게 한번 좀 뻗었었는데 지금 차익 매물 좀 나오면서 오늘 좀 특징적으로 눈에 들어온 거는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모더나 효과에 의해서 좀 반등 나오는 게 좀 보이거든요. 이 정도 선에서 좀 자금 순환매가 나오는 거는 충분한 좀 시장 제가 가두리를 좀 봤었던 요 흐름 내에서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좀 보이고요. 지수 기준 관련되어서도 제가 많이 말씀 좀 드렸었죠.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좀 삼을 수 있는 자리가 2140선에서 이제 2150선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좀 드렸었고, 이건 6월 하순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2140선에서 2150선을 말씀 좀 드렸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방어가 좀 되는 기준이 코스피 지수 2140에서 2150이면 위쪽으로는 제가 2240까지 오픈을 해놓고 이것이 붕괴가 되면 그냥 언제든지 2060까지 1980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제 종목을 좀 늘리기보다는 좀 수익 병행을 좀 병행하고 그다음에 그 주도주 쪽을 차라리 좀 수담을 계속 노리는 전략으로 가져가자. 그래서 이제 그게 5G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이다. 근데 바이오 제약도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이제 핵심 키워드는 대량 생산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순환매로는 종목 많이 할 거 없이 시젠이나 랩지노믹스, EDGC 이런 종목들을 이제 방송 통해서 시세가 다 터지기 전에 출발 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방송 통해서 좀 추천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들 종목군들이 또 시세 그런 기대에 부응하는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종목 팁을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5G 종목군들 특히나 안 움직였던 종목군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는 배경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략 혹은 현재 시점에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이 있다면 함께 좀 알려주시죠. 네, 5G는 그동안 좀 시세가 먼저 뻗었던 주식은 이제 서진 시스템과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 테크가 먼저 제가 판을 깔아놨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이거는 버라이즌 쪽하고의 삼성전자 이 이슈가 좀 불거지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5G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 이 삼성전자 이제 밴드 쪽이 잡혀져 있는 주식들이 시세가 터졌던 겁니다. 삼성전자가 뜨니까 그쪽 관련된 밴드가 잡혀져 있는 업체들이 뜨는 거죠. 예를 들면 서진시스템은 삼성전자 쪽으로 매출 비중이 90% 이상 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업체들이 먼저 시세를 만드는 거고 이들 주식의 공통점을 좀 봤더니 핸디캡이 있다 이겁니다. 어떤 핸디캡이 있었냐면 작년도 5G 관련된 주식들이 시세가 다 터지기 전에 KMW나
뭐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작년도 큰 시세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작년 말이나 올해 1분기 때는 제가 KMW나 오이솔루션이 아니라 HFR과 이노와이어를 추천해 드렸었죠. 그때는 이제 T모바일 스프린트 합병 관련된 이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해외 쪽 매출 프론토 첫 번째 수주를 받았던 이 HFR의 모멘텀이 가장 컸기 때문에 그들 주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세로 걔네들 실제 제일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오이솔루션, KMW 1집단, 2집단이 이 이노와이어나 그 HFR이 이제 2집단이 된 건데 이건 합병 이슈. 그다음에 첫 OA 수주 관련된 모멘텀이 움직였던 거죠. 그리고 이번째는 뭐냐면 5G가 작년도에 많이 달리다 보니까 시장과의 어떤 괴리율이 좀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핸디캡이 있었던, 그러니까 작년도에 노이즈가 심했던 뭐 안테나 쪽 노이즈가 되게 심했지 않습니까?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 그다음에 서진시스템 같은 경우도 노이즈가 상당히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폴더블 폰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만 움직였다 이거죠. 서진시스템은. 이게 작년도 10월 달이잖아요. 갤럭시 폴더블 폰 아노다이징 공정에 참여한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시세가 부각이 덜 받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업체들처럼 통신 관련된 매출 비중이 높지가 않았거든요. 50% 정도에서 60%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런 핸디캡이 있었다 이거죠. 그리고 솔리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시세가 제일 많이 나죠. 이거는 그만큼 작년도에 못 갔기 때문에 그런 건데 못 가서 잘 가느냐? 그게 아니죠. 못 갔던 이유가 풀려야 잘 가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못 가서 그러면 뭐 낙폭주나 또는 키높이로 올라간다. 그렇게 주식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프로들은. 선수들은 그렇게 투자하지 않고요. 기관들은 그거 가지고 쏘지 않아요. 왜 못 갔느냐를 찾습니다. WHY. 왜 못 갔냐? 왜 못 갔지? 근데 그 못 간 이유가 해결이 됐냐? 그러면 쏘거든요. 그때는 밸류를 맞춰줘요. 기관 투자가들은 요거 보고 쏩니다. 그래서 제가 솔리드는 서진시스템이나 에이스테크 놓치신 분들 그거 쏘라고 했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년도 3분기까지 펜텍 이거 인수 잘못했는데 2, 3년 동안 돈 벌었던 거, 통신장비에서 돈 벌었던 거, 거기서 다 비용 처리하는 바람에. 그러면 3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좋아지는 일만 남은 거죠. 순수하게 통신장비.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지지부진하다가 요번에 또 다시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게 빠르게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먼저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진 시스템이나 에이스테크를 놓치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솔리드를 했던 거고 이쪽을 공략하신 분들 멋진 결과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오이솔루션이나 이제 KMW 이런 시세를 놓치신 분들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분들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시세가 같이 날 수 있는 HFR이나 이노와이를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런 쪽으로 순환매를 노리면 된다고 보고 있고 이제 그 7월 그 23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미국 주파수 쪽 관련된 이벤트가 있는데 만약에 그때 관련돼가지고 점점 호재가 나오면 이번에 시세가 터지는 것들 한 번 정도 좀 일부라도 수익을 좀 병행하는 식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주도주 순환매 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5G와 관련돼서 앞으로 좀 호재가 나왔을 때는 좀 일부라도 수익을 좀 챙기는 쪽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이 시간에 꾸준히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삼각축이었잖아요. 5G,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삼각축 가운데 하나지만 여기는 좀 너무 시세를 많이 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쪽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여러 차례 해주셨는데 이 삼각축의 틀은 그대로 가져가시나요? 네, 삼각축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이제 오늘 현대자동차가 6% 급반등 흐름이 나오는데, 요게 지금 시젠의 조정과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젠이라든지 EDGC, 이런 애들이 차익 매물 나오고, 그 다음에 랩지노믹스가 차익 매물 나오면서 현대차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단키트 쪽 관련된 주식들은 이번에 코로나19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집단이고, 현대자동차 같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제 상극되는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둘이 이기는 흐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시즌이 눌렸다가 다시 간다든지 아니면은 현대자동차가 여기서 뚫고 간다든지 요거에 따라서 좀 경기 민감주 쪽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삼각편대 있잖아요. 이 전략을 계속 가져갈지 여부가 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저는 다시 코로나19 3다 편대주 쪽으로 저는 다시 가야 된다. 요 관점을 보고 있는 거고 요게 다시 뭐 현대자동차나 만약에 삼성, SDI는 2차 전지 관련된 주식들 비교했을 때 만약에 2차 전지 관련되거나 전기차 가면은 이건 전 납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기차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현대차처럼 치고 간다. 그러면 저는 이건 납득이 되죠. 왜냐하면 사실상 이번 구간은 주도주였으니까요.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더 치고 가고 셀트리온이 치고 가는 시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인정한다 이겁니다. 이건 맞거든요. 얘네들이 거품이 붙어도 얘네들이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으로 패러다임을 수혜주니까요. 이런 애들이 올라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나 현대모비스나 대표적으로 이제 피해를 받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낙폭과됐다는 기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추세 전환이 된다라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하기보다는 뭐 매물 소화가 됐든 아니면 맞고 밀리든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단적으로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거는 7월 중순에서 하순 가면서 이들의 흐름이 좀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제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부연 설명을 할지 말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절대전략이었습니다.